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방어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영장의 기각됨에 따라 이 대표는 대기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녹색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곧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하려던 계획이 무산되면서 검찰의 수사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 이후에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민주당은 사필 규정으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오점으로 남을 거라며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0분 일찍 특집 뉴스 퍼레이드로 시작하겠습니다. 법원이 오늘 오전 2시 23분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대표가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적고 또 백현동 개발 사업과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대표는 구치소를 나와서 녹색병원으로 복귀를 했고 지지자들은 영장 기각 소식에 환호했습니다. 서울 구치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지은 기자. 네, 서울구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에 이재명 대표는 떠났을 텐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어젯밤부터 이재명 대표 지지 집회와 반대 집회로 어수선했던 이곳은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고요한 상태입니다. 법원이 오늘 새벽 2시 23분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구치소를 나온 이재명 대표가 법원으로 복귀하면서 지지자들도 함께 철수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9시간 넘게 이루어졌는데요. 심사를 마친 이 대표는 어젯밤 8시 30분쯤 이곳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피의자 신문이 끝난 지 7시간 만인 오늘 새벽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기각을 연호하며 구치소 앞을 지켰습니다. 이 대표는 심사 결과가 나온 뒤 1시간 30분쯤 뒤인 3시 50분쯤 구치소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 이 대표는 구치소 앞에서 지팡이를 짚고 차량까지 걸어가며 마중 나온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지지자들이 있는 곳까지 차를 타고 80여 미터를 이동한 이 대표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힌 뒤 입원 중이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대표는 조만간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자, 영장이 기각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재명 대표도 오늘 새벽 다시 녹색병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원 출석과 이 퇴정 당시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육성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립니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여당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표는 왜 구속을 면하게 된 건지 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주요 혐의들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위증교사 혐의만큼은 소명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주재용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 신문이 마무리된 지 7시간여 만에 영장 기각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는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봤습니다. 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이 대표의 직접 개입을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검사 사칭 관련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교사를 한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강조한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원은 사실상 이 대표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위증교사 및 백현동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하려던 이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법원이 주요 혐의에 대해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거나 또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혐의 입증을 자신했던 검찰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수사의 속도를 내려던 검찰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하루 정도 쉰 뒤 구치소에 수감된 이 대표를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었습니다. 이 같은 구속 수사 계획이 무산되면서 검찰의 수사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 사유 또한 검찰로선 당혹스러운 대목입니다. 기각 사유에 혐의가 소명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수사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이 대표가 관여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대북 송금의 경우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기각 사유로 인해 검찰 수사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추석 연휴 이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자, 이 대표의 영장 기각 소식에 여야는 극과 극의 지금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채림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여야의 입장 각각 전해 주시죠. 네, 먼저 민주당은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지만 소속 의원들이 속속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친명계 일부 의원들은 오늘 자정부터 구치소 앞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 대표를 만나고 왔다면서 SNS에 이재명 대표의 건강 회복이 최우선이라며 곧들해에 힘이 난다고 환영의 의사를 밝혔고요. 박범계 의원은 사필 규정이라며 무도한 검찰의 수사에 역풍이 불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비명계인 고민정 최고위원도 SNS에 한없이 기쁘다고 썼습니다. 반면 여당은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의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며 오늘 법원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느 국민이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며 검찰은 하루속히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표의 다음 일정은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일단 녹색병원으로 다시 이동한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 회복에 좀 전념을 하면서 새로 선출된 원내 지도부와 함께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박강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비명계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뒤에 어제 홍익표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며 민주당 지도부는 친명계 일색이 된 상황이죠. 이 영장이 기각되며 리더십 회복의 발판을 마련한 이 대표와 친명계가 본격적인 비명계 축출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당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데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내용 또 향후 수사 어떻게 흘러갈지 네 분과 함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최진영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영장 기각 후에 이 대표 이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직접 입장을 밝혔죠. 다시 한번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들어갈 때는 큰 말이 없었는데 나오면서 저렇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윤정 전 대변인 보시기에.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예. 정말 뭐 2년 가까이를 네네. 이제 뭐 정적 제거용 표적 수사의 당사자로서 정말 뭐 저 수백 명의 그 수사 인력을 동원하고 수백 차례 압수수색 등해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지금 받은 상황에서 네. 그 검찰에서 이제 그 구속영장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각 판결을 받았는데 예. 그거에 대한 회한을 얘기하면서 진심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좀 서로 간에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정치 그만두고 예. 민생을 살리는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삶을 누가 더 잘하는지에 대한 경쟁을 하자. 이 제안을 진심으로 한 것 같은데요. 네. 이재명 대표는 평소에도 소신이 이제 실용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의 본령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늘 얘기했고 예. 대선 때에도 또는 또 선거 때에는 늘 본인에게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권력이 아닌 권한을 달라라고 이렇게 늘 호소해 왔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보고 예. 앞으로도 이제 그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음.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여당과 국무위원들에게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하라고 하고 2년 철지나 2년 전쟁 등으로 인해서 거의 민생은 파탄 지경이고 경제도 추락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되게 소홀하고 있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지탄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의 재판 결과를 겸하게 이제 지켜볼 일이고 앞으로는 좀 정치적 영역에서는 민생과 경제 살리는 쪽에 집중하자 이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요. 저희가 이제 기각 사유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9시간 20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이 구속 심사가 이루어졌지만 재판부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기각 사유 먼저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왜 그런 겁니까? 결국은 이제 불구속 수사 원칙을 매우 강조한 판결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핵심적인 이유를 하면은 네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직접 같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 예, 그런 점에 비춰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범죄 혐의 소명과 관련해 가지고 위증 교사 부분 예. 같은 경우에는 혐의가 소명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위증하도록 했던 그 관련해서 전화를 수차례 했고 네. 그 자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제출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케이스는 예. 이미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소명이 됐다라고 하는 반면에 네네. 그 이후에 이제 말씀드렸던 백현동 사건이나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서 관여했다는 의심은 상당히 들지만 객관적인 증거에 비가 어떤 이재명 대표가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했죠. 그러다 보니까 범죄 소명 자체에서 세 가지 중에 위증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지만 백현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범죄 소명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나아가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에 의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앞에 어떤 다툼이 있고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증거 인멸을 하거나 직접 직접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럴 우려가 있을지 모르지만 증거 인멸을 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로 판단하면은 사실 자백하면은 증거 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해서 기각하고 이렇게 직접 다른 사건에서 다 그 부인할 경우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은 다 기각하는 이와 같은 어떤 사법 정책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과제로 남긴 결정이 아니었냐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증거 부족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또 다른 문제 하나가 이제 검찰 증거 인멸 우려 이건데 이 부분도 법원의 판단은 조금 달랐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설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우려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느냐 여부는 상당히 아직은 좀 미진하다. 어떤 검찰의 소명이 부족했다라고 지금 법원은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황은 있었다. 그런 의심의 정황은 있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구속을 해야 할 만큼의 어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당 대표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뭐 그렇게 한 부분은 뭐 의심의 을 받을 만은 하지만은 어떤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거나 어떤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백현동 같은 경우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또 대북 송금 같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 하나 더 있죠. 법원은 이 대표의 이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됐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구속 수사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고 이 검찰은 위증 교사가 소명됐다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건 이건 모순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것은 향후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증거를 피해자가 인멸할 염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검사 사칭 관련해서 위증 교사 이 부분은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는 그런 그 전력이 향후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그 배경에는 이제 가만히 살펴보시면 사실 이 사건 보면 일단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그 말이 쓰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대표의 관여 이전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많이 논의했던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에도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백현동 사건의 경우에도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 대표 관여 정도를 따져본 거죠. 그랬을 때 이 대표 관여는 백현동의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 말은 뭐냐면 결제 서류, 그다음에 관련자들의 진술, 그다음 그 당시에 성남 도계공의 실질 업무 그 감독권자이면서 시장인 이 대표의 지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상당한 의심이 든다는 말은 뭐냐면 정황 증거는 많다라는 겁니다. 간접 증거는 많다. 그러나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뭐 구속을 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건 재판으로 가면 사실은 소명된다, 입증된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증거를 더 이상 수집할 필요가 없다. 백현동 사건의 경우는 이미 완결됐다. 이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데 이 대표의 공모 여부, 관여, 인지 정도를 보건데 이화영, 그러니까 핵심 관련자가 이화영인데 이화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 관계자분들의 증거 인멸 시도에 불구하고 이화영 지사는 이미 검찰에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해놨어요. 근데 그 진술을 해놓은 것은 임의성은 인정된다. 다시 말하면 변호사가 이화영 재판에서 임의성이 없다고 말을 했지만 내가 보기엔 임의성이 인정된다.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런데 말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신빙성, 어느 것을 믿을지에 대한 재판부의 나중에 판단의 문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읽어볼 때는 이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에도 이화영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 판단에 따라서 이미 소명됐다. 만약에 이화영 진술에 대해서 이걸 믿지 않는다면 소명 안 됐다. 이렇기 때문에 증거 이상 조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영장 전담 판사가 약 1000장은 넘는 이런 장문의 글을 썼기 때문에 이 글을 토대로 보면 소명은 된다. 그러나 증거 인멸의 여지 또는 인멸 대상 증거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읽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말씀처럼 또는 민주당의 말처럼 사필 규정으로 본다 그러면 저도 사필 규정으로 봐요. 따라서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겠지만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재판에 갔을 때는 이런 것들이 소명되는 것이 충분한데 지금 그 사전에 구속영장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그렇죠. 이제 법원이 본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화영 핵심 관계자 이화영의 진술 해가지고 네네. 현 시점에서 사실 이화영 진술이 여러 번 바뀌었던 걸로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진술을 토대로 해서 내가 소명 여부를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 따라서 이화영 진술에 대해서 나중에 향후 재판부가 판단의 문제지 내가 네. 판단할 건 아니다. 예. 상당히 조심스럽게 판단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대표의 육성 파일 법정에서 재생될지도 관심이었는데 재생하지 않고 증거로만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최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근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장 기각 사유의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현 시점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예. 사실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을 함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이 이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예.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만 네.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 피의자 방어권을 보호도 있지만 증거인멸을 했거나 아니면 네네.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 영장 기각 사유에 보면은 지금 뭐 야당 대표이고 이런 점을 비춰봤을 때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거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그 수준으로 해서 어떤 영장 발부 기준을 굉장히 높여놨단 말이에요. 예. 과연 이와 같은 기준이 일반 사건에서도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판의 여지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검찰 같은 경우에는 재청구보다는 그냥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예. 이와 같은 그 영장의 기준에 대해서는 아마 법원 내에서도 상당 부분 앞으로도 논란이 될 여지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 영장 기준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1야당 대표 방금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이 구속영장 심사 헌정사상 처음이었고 또 장기간 단식까지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직접 발언권을 얻어서 이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 반박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상황이 그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치인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돼서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뇌물을 직접 받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직접 뇌물을 수사한 건 단 한 건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백현동 건이나 대북 송금건 같은 경우가 배인과 제3자 뇌물이잖아요. 예. 이제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배인과 제3자 뇌물은 법리 다툼이 대단히 필요한 것이어서 오히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인신구속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전문가 의견들이 많다라는 제 말씀도 드렸는데 네. 그것이 법원에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예. 이 지금 이 법원의 판결은 이번에 결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헌법상에 정해져 있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피의자의 방어권이 필요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그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를 따져라.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도 우리가 항상 그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증거가 차고 넘치면은 재판을 통해서 하면 될 것을 제1야당의 대표를 그것도 본회기 중에 굳이 이렇게 막 체포영장소까지 벌이면서 하는 거에 대한 비판을 계속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본인이 가장 이 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재판부의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 구속제도가 있는 이유는 또 그렇게 안 맞는 거거든요. 구속제도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피의자가 자기의 방어권이라는 건 적법한 형태의 방어권인 것이지 증거에 관해서 관여해서 증거를 왜곡하거나 인멸하는 것은 또는 새로운 증거를 만들거나 이런 것은 방어권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그 증거를 그렇게 만들게 되면 또 사회적 지위나 어떤 권한을 이용해서 그런 증거를 만들게 되면 사실은 사법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라는 게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찾는 것인데 그걸 방해하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방어권으로 포함되지는 않는 것이고 이 대표의 경우는 사실은 이전부터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 대표라는 거는 권력형 비리예요. 혐의 자체가.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또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비리에 과담했다는 혐의인데 누군가 항상 중간에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에 병목 현상처럼 그 사람이 만약에 말을 안 하게 되면 이 대표는 직접적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백현동 사건 보면요. 정진상 씨가 얘기를 안 하면 직접적 증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도요. 이화영 씨가 얘기를 안 하면 직접적 증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 나머지 다 정황 증거, 간접 증거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건데 네네. 따라서 영장 실질에서는 그러한 이제 불리함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그 영장 전담 판사의 천자가량의 이런 그 어떤 결정문이 검찰로 하여금 기소하는데 타당성을 제공했고 정치권에 갑론을박하지 마라. 내가 볼 땐 혐의가 이 정도 소명된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당대표라는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장 기각하는데 당대표이기 때문에 기각한다는 묻고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과 당대표라는 것 때문에 기각했다는 거 예. 이런 것들을 아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유념해서 앞으로 국정 운영에 참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지도부 서울 구치소 앞에 총 출동을 했었죠. 우리 대변인도 가셨었어요? 옆에 있었죠. 그럼 보면 이제 당무 복귀를 바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현장 분위기에서는 어떻습니까? 당무 복귀는 당연히 이제 하는 거죠. 예, 바로. 사실 뭐 당무에서 이탈한 적도 사실 없습니다. 그럼 뭐 그렇긴 하죠. 당무에 예. 복귀할 것이고 다만 이제 건강 때문에 건강을 회복해야 예. 되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당분간은 지금 치료와 회복을 좀 병행하면서 예. 병원에서 이제 당무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네. 지금 새로운 원내대표도 어제 뽑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뽑히고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든지 정무직 당직자들도 일괄 사표를 낸 상태예요 지금. 예. 그거에 대해서 약간 반려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들을 조속히 좀 할 것 같고요. 지금 또 이제 정기회 중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인사청문회도 지금 있고 또 국정감사도 10월 10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문제랑 예산 처리 문제라든지 민생법안 문제 등 처리할 것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신속하게 예.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무 복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네. 최대한 빨리 하시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윤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당 대표로서 증거인멸할 리 없다.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서 지금 그것도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들 161명 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도 제출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우리 설 변호사께서도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원래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는 탄원서를 거의 제출하지는 없죠. 않습니다. 예. 예, 거의 이례적이긴 합니다만 네네. 저는 근데 이 부분이 영장 기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오히려 이번 그 영장 판사의 그 설명문, 제안문을 보면 굉장히 법리에 그냥 구속영장 필요 사유가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예. 특히 거기서 범죄 소명과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 가장 중점이 됐던 두 부분에 대해서 그냥 법리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탄원서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담담하게 그냥 거기에 맞는 예. 법률 요건에 맞는 대로만 저는 판단을 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유창훈 판사 이례적으로 이 긴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고요. 피의자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랬습니다. 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제1야당의 현직 대표라는 점 우리 최진영 변호사는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십니까? 안 미쳤습니까? 저는 이런 단어가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좀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네. 피의자의 지위, 물론 뭐 대기업의 뭐 총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같은 논리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가 도망갑니까? 아하.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정치적인 특히 야당 정치 그 대표에 대해서 특권을 줬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피의자가 정당 현직 대표로서 예.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정도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구속될 사람은 예.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죠. CCTV를 통한 어떤 뭐 객관적 물증이 있지 않은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게 법이란 것이 정말 센 사람한테는 정말 이렇게 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배제할 수 없었는데요. 예. 뭐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인멸의 염려입니다. 근데 증거인멸의 염려가 왜 없어요? 근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논리는 예. 도대체 저는 지금까지 영장 기각 사유에 본 적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영장 앞으로 이제 그 검찰이 구속 기소를 할지 불구속 기소를 할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예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증거의 보강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예. 앞으로의 어떤 그 법원의 구속 영장 기준에 대해서도 예.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윤 근데 위원장님 저-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게 그 문구에 또 보면요. 이 대표의 주변 인물의 부적절한 개입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화영 진술과 관련돼서 이 말은 뭐냐면
그랬지만 이화영 진술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예. 그 진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의성이 인정이 되는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소용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노력해도 소용없다. 이것이 깔려 있고 그것을 아마 법문으로 또는 이제 공식적인 문구로 다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예. 실제 영장 전담 판사의 문구를 가만히 읽어보면 다 소명되는 거예요. 소명되고 증거는 이미 다 확보된 겁니다. 따라서 재판에 넘겨라. 이런 취지로 저는 읽혀집니다. 알겠습니다. 설 변호사님께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영 씨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백현동이나 쌍방울 송금 문제나 다 지금 뭐 김인섭 씨도 구속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화영 구속돼 있고 주변 인물이 다 구속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점으로 가기 그 앞 단계까지는 다 구속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이재명 대표는 안 돼 있다. 네. 이거는 그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범죄에서 수괴다, 예를 들어 지시자, 예. 아니면 주동자 이렇게 예.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검찰에서 제시한 증거로서는 어떤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했다거나 주동자로서의 어떤 예. 주도적 역할을 범죄에서 주동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지금 판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네.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검찰에서 검찰에서 주장한 거와 달리 거기에 대해서도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범죄 구성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게 예를 들어서 배임이라든지 제3자 뇌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해놓고 거기다가 이 죄가 성립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의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이런 죄명과 그다음에 지금에 있어서 이러한 지금 현재까지의 수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거나 그리고 앞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본인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을 해줘서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지금 상황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오늘 오전에 2시 23분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적고 또 백현동 개발 사업과 이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대표 구치소를 나와서 녹색병원으로 이미 복귀를 했고요. 지지자는 영장 기각 소식에 환호를 했습니다. 서울 구치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다시 한번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지은 기자. 네, 서울구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떤지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이곳 서울구치소 앞은 출근하는 사람들만 간혹 보일 뿐 한산한 모습인데요. 어젯밤부터 새벽까지 이재명 대표 지지 집회와 반대 집회가 이루어지면서 이곳 앞이 어수선했던 것과는 다소 대조적입니다. 법원이 오늘 새벽 2시 23분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구치소를 나온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복귀하면서 지지자들도 함께 철수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피해자 신문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9시간 넘게 이루어졌는데요. 심사를 마친 이 대표는 어젯밤 8시 30분쯤 이곳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피의자 신문이 끝난 지 7시간 만인 오늘 새벽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기각을 연호하며 구치소 앞을 지켰습니다. 이 대표는 심사 결과가 나온 지 1시간 반쯤 뒤인 3시 50분쯤 구치소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 이 대표는 구치소 앞에서 지팡이를 짚고 차량까지 걸어가며 마중 나온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지지자들이 있는 곳까지 차를 타고 80여 미터를 이동한 이 대표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힌 뒤 입원 중이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대표는 조만간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영장이 기각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재명 대표도 오늘 새벽 다시 녹색병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원 출석과 이 퇴정 당시에는 침묵으로 일관을 했지만 영장 기각에 대해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육성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립니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여당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표는 왜 구속을 면하게 된 건지 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주요 혐의들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위증교사 혐의만큼은 소명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주재용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 신문이 마무리된 지 7시간여 만에 영장 기각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는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봤습니다. 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이 대표의 직접 개입을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검사 사칭 관련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교사를 한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강조한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원은 사실상 이 대표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위증교사 및 백현동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네,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하려던 이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법원이 주요 혐의에 대해서 직접 증거가 부족하거나 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혐의 입증을 자신했던 검찰로선 당혹스러운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하루 정도 쉰 뒤 구치소에 수감된 이 대표를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었습니다. 이 같은 구속 수사 계획이 무산되면서 검찰의 수사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 사유 또한 검찰로선 당혹스러운 대목입니다. 기각 사유에 혐의가 소명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수사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이 대표가 관여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대북 송금의 경우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기각 사유로 인해 검찰 수사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추석 연휴 이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이 대표의 영장 기각 소식에 여야는 이 극과 극의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채림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여야의 입장 각각 전해주시죠. 네, 먼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은 공식 논평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소속 의원들의 환영의 뜻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오늘 자정부터 서울구치소 앞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대표를 직접 만나고 왔다면서 이 대표의 건강 회복이 최우선이라며 곧 뜰 해에 힘이 난다고 했고요. 박범계 의원은 사필 규정이라며 무도한 검찰의 수사에 역풍이 일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비명계인 고민정 최고위원도 SNS에 한없이 기쁘다고 썼습니다.
반면 여당은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의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며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5점으로 기억될 거라고 했습니다. 또 법원의 판단을 국민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며 검찰은 하루속히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표의 다음 일정은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이재명 대표 이 구치소를 나와서 녹색병원으로 다시 들어가서 입원을 했죠. 당분간은 이 회복 치료에 전념을 하면서 원내 지도부와 함께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 대표 측은 조금 전에 최대한 빨리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면서도 오늘은 국회에 가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강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비명계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뒤에 어제 홍익표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며 이 지도부가 친명계 일색이 된 상황입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리더십 회복의 발판을 마련한 이 대표와 친명계가 본격적인 비명계 축출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당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데요.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도 한층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향후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꼼꼼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의 리더십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구속영장 기각으로 어느 정도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지 우리 김현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체포동의안 가결된 이후에 네네. 당에 지금 내용이 휩싸여 있죠. 그래서 어제 이제 원내대표가 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도 했고 신임 원내대표가 뽑히기도 했는데 또 반대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친명 그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 의원들에 대해서 이게 사도살인이다. 어떻게 당의 의총이라든지 그 중앙위에서 결의한 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당 대표를 검찰이라는 칼을 이용해 갖고 당 대표의 뒤통수 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분노들이 당원들까지 포함해서 대단히 올라와 있는 상태여가지고 예. 지금 내용이 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각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 이런 내용들은 이제 빠르게 수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같은 경우도 더 이제 오히려 더 강고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이제 앞으로 이제 가결포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 신임 원내대표까지도 그에 대해서 뭐 징계 가능성을 징계에 대한 그 필요성을 내비쳤거든요. 예.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아마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그 중진들은 그렇지 않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까? 이건 보도를 던진 사람에 대한 징계 같은 게 이제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도를 통해서는 이것이 이제 당론으로 정하진 않은 거기 때문에 예, 해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몇몇 중진위원들이 그런 예. 의견을 얘기했지만 네. 홍익표 신임 원내 그 대표가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 정치인들이 그 가결 투표를 하는 그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예. 그 초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윤리 심판을 통해서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은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민주당은 사필 규정이라면서 이 검찰 독재 정권의 경종을 울린 것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고요. 여당에서는 법원이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굴복했다. 이런 비판입니다. 먼저 윤 위원장께서는 보시기에는 어떤 비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 결과에 대해서는. 뭐 모순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장 전담 판사의 결정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고민을 예.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영장 전담 판사의 재량 범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한 그 혐의 소명 여부와 관련돼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소명이 됐다라고 읽혀지거든요. 표현을 달리했지만 꼼꼼히 읽어보면 소명됐다라고 읽혀져요. 네. 따라서 이재명 당대표가 뜬금없는 검사 탄핵도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 갑자기 검사 탄핵을 했어요. 그다음에 대법원장의 인준안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도 아마 연결선상에서 저는 검토가 되는 상황이고 네네. 이런 당대표로서 여러 가지 권한,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권한을 이용해서 어쨌든 본인은 구속을 면했지만 당은 이제 상처를 입는 거죠. 당과 관련돼서는 이제 총선을 치러야 되는데 어쨌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당대표가 이끌고 있는 당에서 공천을 통해서 공천을 받더라도 본선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낼 것인지 예. 그리고 당대표의 경우는 재판을 이제 그 세 개의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네. 이 세 개 재판이면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나가야 되는데 과연 당무를 정상적으로 이끌 것인가. 저는 구속 상황에 버금가는 사실은 당무
결여 상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네. 또는 이제 이 대표가 앞으로 당을 이끌면서 상당히 강성화될 겁니다. 이 본인의 지도력이 실제 이번 영장 그 결정문을 통해서 저는 타격을 입었다고 보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성 위주의 당을 이끌 것이고 그렇다면 이탈자가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신록이 새로 생겼잖아요. 이번에 뭐 탄원서도 내고 하면서 새로운 공신록이 생겨서 결국은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이 일 것이고 그래서 정계 개편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앞으로는 조금 이전 투구 양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겠습니다. 잠깐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자꾸 이렇게 윤기찬 변호사께서 아까부터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예. 사실 재판 과정에서는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유죄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는 인신 구속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물증이나 입증 정도는 아닌 소명 정도만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근데 분명하게 여기 기각 사유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혐의 소명과 관련해서는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다. 네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분명히 표명했고 대북송금 건은 이재명 대표가 인식하거나 공모하거나 관여 정도가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예. 소명이 안 됐다라고 영장 기각 이유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재판을 가면 입증이 아니라 소명 단계에서도 지금 아직 안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더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마디씩 드릴게요. 네. 한 마디씩 기회 드릴게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해석인데요. 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백현동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 대표의 관여 사실이 상당한 의심이 든다. 네. 근데 상당한 의심이 든다는 근거를 든 게 일단 본인의 지위예요. 예. 결재권자로서 지위, 그다음에 결재 문서,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이에요. 이것들을 다시 달리 표현하면 네네. 정황 증거예요. 간접 증거고. 그런데 정진상 등의 직접적인 자백 진술이 없기 때문에 직접 증거는 없어요. 예. 이게 현 단계에서의 그 판단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재판으로 가게 되면 이 간접 증거도 증거로 되거든요. 유죄 증거 쓸 수 있습니다. 네네. 그 말이고 또 하나는 대북송금의 경우에도 핵심 관련자 이화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화영의 진술이 사실은 거의 직접적인 증거예요. 그런데 이화영의 진술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따라서 현재까지 볼 때 예. 이화영 진술이 이게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관여 정도, 공모,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이지 예. 이걸 되돌려 보면은 사실은 이걸 이면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제 말이 꼭 틀리지 않았다고. 알겠습니다. 네.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 지금 위증 교사 혐의 있죠. 네네. 이 부분은 추후에 위증 교사의 확실하게 이제 유죄가 받을 경우에는 이 사건이 이전에 있었던 이른바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의 어떤 공선법 위반 사건을 예전에 그 무죄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공소장을 보면은 그 무죄 판결에 나오게 된 핵심적인 증거를 위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구속 영장을 기각한다. 저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고요. 네네. 나아가 이 사건이 유죄가 될 경우에는 예. 결국 앞에 있었던 이른바 그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던 권순일 대법관과의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던 그 공선법 위반 사건의 재심 사유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이번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기존에 있었던 공선법 위반 무죄 판결에 대한 재심이 될 수 있는 단초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스탑업 리스크는 오히려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혐의가 소명된 위증 교사 부분에서 혐의가 소명된 부분이 있고 아까 또 내용을 쭉 읽어보면 간접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에 가서는 이야기가 이게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설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 네, 뭐 재판부라든지 판사 개개인에 따라서 저는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당연히 봅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어떤 모든 증거를 다 보고 판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않겠죠.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어제 결과에서도 보면 범죄 위증 교사 부분도 본인이 봤을 때는 이 유 판사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되었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나머지 증거들로서 아니면 재판 단계에서 재판 과정에서 어떤 피고인 측의 어떤 반박으로 인해서 그것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증 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심의 정도가 짙다라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완벽하게 범죄로서 소명이 입증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나머지 뭐 백현동 개발 사업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쌍방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리적인 판단의 문제거든요. 어떤 사건의 정황들이라는 이런 걸 놓고 이게 될 수 있냐 없냐의 문제,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정식 재판에 가서 다퉈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명된 거하고 이제 입증된 거하고의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명된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 구속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상황이 바뀔 수 있고 또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재판에서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장 전담 판사가 모든 걸 종합해봤을 때 불구속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해야 되겠다. 네네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문구를 역산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저런 단어가 나온 거지. 그 문구를 처음부터 읽어보면 사실은 소명됐다라고 하면 다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당히 의심 간다라는 것은 간접 증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진상이 이 대표가 시켰어요라고 이 대표가 지시했어요라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이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 논리적 구조로 그렇게 간 것이지 실제로는 역으로 합니다. 영장 기각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 쓰는 거고 영장 발부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 쓰는 거기 때문에 물론 머릿속에서는 논리적으로 거꾸로 가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영장 전담 판사가 이례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결정문을 고지한 것은 다 뜻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영장 기각 사유에 적혀 있는 대로 제가 아까 읽은 거예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물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당에서 항상 늘 주장했던 게 헌법상의 원칙이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왜 인승구속 시키려고 하느냐, 왜 검찰이 수사인 정치란 이렇게 비판했던 것이고 좀 전에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준규 사건 관련된 건요. 이준규 사는 이 지금 배임 제3자 뇌물 외국환 거래법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소명된다고 보인다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이제 판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하게 되면 다른 별도의 재판을 통해서 다퉈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실제로 녹취록 내용의 진실 공방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또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다. 그렇습니다. 또 재판에 가서 따져봐야 되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면죄부가 된다는 이거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모두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민주당 계파 간 갈등 수습이 될지 또 더 깊어질지 이게 또 주목이 되고 있죠. 먼저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죠. 홍익표 의원의 일성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민주성과 다양성은 보장돼야 되지만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 홍 원내대표 원팀을 강조하면서도 이 체포한 가결파 의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아까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당내 수습이 이렇게 가면은 가능할까? 이게 좀 의문이 드는데 김현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그 동안에 우리 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체제가 이제 출범한 이후에 작년 이제 8월 말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그때 지속적으로 그 윤석열 검찰과 여당에서 사법 리스크 프레임을 계속 걸고 공격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걸 털고 나가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그 비판들의 목소리들이 지속돼 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당내에서 좀 분란이 있었던 것도 좀 사실인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은 이것이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정적 제거용 표적 수사다라고 규정하고 대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조에서 반해서 사실은 의견을 내고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어쨌든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1차적으로 좀 확인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체포동의안의 표결 과정에서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총이나 중앙이라든지 또는 각종 기자회견이나 집회 등을 통해서 당의 입장도 이거에 대해서 부결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당론은 아니지만 거의 결의 사항으로 갖다가 확인된 내용들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그런 의원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최대 39명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의원들께서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것은 색출해 가지고 뭘 하는 것은 제가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한 정치적 그 행위,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당이 그냥 통합이라는 것이 말로만 뭐 허울중은 통합, 말로만 통합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화합적인 통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은 다른 말로 따지면 야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당이 이제 선명하게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가지고 재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선례로 우리가 2016년도에 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계속해서 문재인 대표 흔들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들이면서 이제 새로 이렇게 거의 이선으로 물러나는 식으로 했지만 그때 결국은 탈당해가지고 신당을 창당했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한 당에서 하는 것보다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분들도 이렇게 뭔가 탈당이라든지 뭐 신당 창당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 역사적 교훈 속에서 우리가 좀 얻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뭐 중진들의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민석 의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중진들이 우려도 이 당 지도부가 통합 대신에 배척을 선택할 경우엔 민주당 비명계 입지 지금 뭐 강하게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으면 글쎄요. 저는 뭐 비슷한 취지인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게 사법 리스크라는 게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이거를 추동할 때는 여러 가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뭐 정치 행위다 검찰에 탄압이다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가시화되는 것은 재판이 진행되게 되면 그런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설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탄압이란 말도 못 하게 되고 그것이 국민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또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총선 전에 분명히 재판들이 열릴 거예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등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아마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은 지금부터다. 따라서 이 부분이 쫓겨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선 공천받아도 당선되기 어렵다라고 보게 되면 지역구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겠죠.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 경우에는 친명계 원외 인사들과의 뭐 경합에서 지든 아니면 이기든 당을 나올 가능성이 지역구에서 꽤 있다. 결국 이제 스스로 분당을 이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께서 쫓아내는 이런 당에 왜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쫓아내도. 그것은 그건 왜냐하면 밖에서 국민들이 볼 때 쫓아낸다라는 이런 모습을 이재명 당대표가 연출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들 유불리를 따져서 스스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또는 이재명 당대표에 의해서 당이 쪼개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설 변호사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간에 당내에서 조금 소용돌이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이 구심력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이제 강하게 이제 생길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분당이 된다. 분당까지는 저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이제 그분들 비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지난번 금태섭 의원 같은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셨어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금태섭 의원이 당시 당의 어떤 그 의견과 많이 다르다. 비주류의 목소리를 낸다라고 해가지고 당원들이 그 부분을 탈락을 시킨 것이거든요. 아마 비명계에서 그 세력이 얼마만큼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경우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분들이 집단적으로 행동을 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그냥 그렇게 경선에 나서서 어떻게 본인이 해결을 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희 변호사님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사법 리스크는 그대로 가는 상황이라고 봐서 유리한 상황입니까?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봅니까?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총선까지 봤을 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도 한 주에 2번씩 그 법원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까지 기속을 했면은 거의 매주 한 주에 한두 번씩 법원에 계속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총선을 지휘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재판이 있을 때마다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가 드러난다라고 할 경우에는 민주당으로서도 과연 그와 같은 이재명 체제로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갈 수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내홍도 있다는 것이 같이 겹친다고 하면은 과연 이재명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설령 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아직까지는 오리무중 상태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법 리스크는 남아있는 상태다. 알겠습니다. 자, 내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법원이 오늘 오전에 2시 23분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대표가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적고 또 백현동 개발 사업과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대표 구치소를 나와서 녹색병원으로 복귀를 했고 지지자들 영장 기각 소식에 환호를 했습니다. 서울 구치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지연 기자. 네, 서울구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분위기 또 상황 어떤지 좀 전해주십시오. 네, 어젯밤부터 이재명 대표 지지 집회와 반대 집회로 어수선하던 이곳은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출근하는 사람만 간간히 보일 뿐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법원이 오늘 새벽 2시 23분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구치소를 나온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복귀하면서 지지자들도 함께 철수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9시간 넘게 이뤄졌는데요. 심사를 마친 이 대표는 어젯밤 8시 30분쯤 이곳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피의자 신문이 끝난 지 7시간 만인 오늘 새벽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지자들은 구속영장 기각을 연호하며 구치소 앞을 지켰습니다. 이 대표는 심사 결과가 나온 뒤 1시간 30분쯤 뒤인 3시 50분쯤 구치소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이동한 이 대표는 구치소 앞에서 지팡이를 짚고 차량까지 걸어가며 마중 나온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습니다. 지지자들이 있는 곳까지 차를 타고 80여 미터를 이동한 이 대표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힌 뒤 입원 중이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대표는 조만간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영장이 기각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재명 대표도 오늘 새벽 다시 녹색병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법원 출석과 이 퇴정 당시에는 침묵으로 일관을 했지만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육성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립니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여당 모두 잊지 말고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표는 왜 구속을 면하게 된 건지 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했을 때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주요 혐의들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위중교사 혐의만큼은 소명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주재용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 신문이 마무리된 지 7시간여 만에 영장 기각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혐의는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직접 증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봤습니다. 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이 대표의 직접 개입을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검사 사칭 관련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위증 교사를 한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강조한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원은 사실상 이 대표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위증 교사 및 백현동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자,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하려던 이 검찰의 계획에도 지금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법원이 주요 혐의들에 대해 이 직접 증거가 부족하거나 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 혐의 입증을 자신하던 검찰로선 당혹스러운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윤슬기 기자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하루 정도 쉰 뒤 구치소에 수감된 이 대표를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전망이었습니다. 이 같은 구속 수사 계획이 무산되면서 검찰의 수사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 사유 또한 검찰로선 당혹스러운 대목입니다. 기각 사유에 혐의가 소명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수사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컸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이 대표가 관여한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대북 송금의 경우 혐의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기각 사유로 인해 검찰 수사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추석 연휴 이후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자, 이 대표의 영장 기각 소식에 여야는 그야말로 극과 극의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채림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여야의 입장 어떤 건지 각각 전해 주시죠. 네, 먼저 민주당은 아직까지 공식 논평은 내고 있지 않지만 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계속해서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원의 판단에 대한 환영과 함께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비판도 함께 내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들은 오늘 자정부터 서울구치소 앞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의 건강 회복이 최우선이라며 곧들해에 힘이 난다고 반겼고요. 박범계 의원은 사필 규정이라며 무도한 검찰의 수사에 역풍일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비명계인 고민정 최고위원도 SNS에 한없이 기쁘다고 썼고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며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이 법원의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의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며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5점으로 기억될 거라고 했습니다. 또 어느 국민이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며 검찰은 하루속히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다음 일정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오늘 이재명 대표는 구치소를 나와서 녹색병원으로 다시 이동을 해서 입원을 했습니다. 당분간은 이 회복 치료를 받으면서 건강 회복에 좀 주념을 하고 원내 지도부와 함께 당 수습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전망입니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조금 전에 이 대표가 최대한 빨리 당무에 복귀할 거라면서도 오늘 당장 국회에 가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박광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 비명계 최고위원들이 사퇴한 뒤 어제 홍익표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면서 지도부는 친명계 일색이 된 상황인데요. 영장이 기각되면서 리더십 회복에 발판을 마련한 이 대표와 친명계가 본격적으로 비명계 축출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당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데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여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에 예정했던 용산역과 서울역 귀성 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비상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연설에서 북한 대사가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른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78차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김성 북한 대사.
한반도가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안보 형세가 핵전쟁의 문턱에 보다 가깝게 다가선 위험천만한 해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럴수록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킨 건 미국과 한국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지난 20일 같은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윤석열 대통령 연설을 언급할 때 호칭은 생략했고 한국 정부를 괴뢰 정부라 했습니다.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고 있는 현 대한민국 집권 세력에도 응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은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Do you really believe, as DPRK claims, the Republic of Korea, together with the United States, conspires to provoke the nuclea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reasons? 합동 군사훈련은 방어 목적이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김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한 북한 인권 단체가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대북전단을 뿌리자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남 위협 성명을 발표하고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요란한 폭음 속이 참혹하게 완전 파괴됐습니다. 6개월 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남북 관계에 긴장을 조성해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였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곧바로 헌법 소원을 냈고 헌재는 2년여 만에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도발 책임을 전단 살포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대북전단 금지법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TV조선 김도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사람들이 차 밖으로 나와 있는데요.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 사진은 1997년 추석을 앞둔 귀성길에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온 모습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인데요. 추석이 과거엔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가는 길은 한마디로 귀성전쟁이었습니다. 국내동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 차들은 낮부터 끝없이 밀렸고 이런 차량 정체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고향 가는 차표를 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에는 귀성객들이 며칠 전부터 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 또 과거 추석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었지만 이제는 행사나 외국인들이 체험을 하기 위해 입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옛날 추석 풍경인데요. 그래도 추석에 변하지 않는 모습은 없나요? 네, 명절의 풍경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변치 않는 추석의 풍경이 있다면 바로 하늘의 보름달입니다. 그리운 가족을 만나러 가는 귀성객들의 간절함처럼 보름달은 한결같이 추석의 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추석인데요. 여러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지방과 경북, 전북지방은 밤까지 오락가락 내리겠는데요. 대부분 5mm로 양은 많지는 않겠고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이른 아침 귀성길에 오르신다면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25도, 광주 26도, 부산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10월의 첫날부터는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특집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